정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저 냉각기가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네. 네, 바랄 뿐입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구 변호사님, 그 이제 공직선거법 항소를 했고 곧 이제 재판부가 배당이 되겠죠. 예, 배당이 되겠죠. 그 전체 추첨으로 네, 하죠. 그렇죠, 그렇죠. 서울 고법이죠. 맞습니다. 예. 네. 예, 그렇게 되면 이재명 측에서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것이다. 뭐 하는 건데, 근데 이미 이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서요. 이재명 측에서 이걸 재판 그 대법원 그러니까 그때 왜 경기도지사 시절에 친형 강제 입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킨 적 없다. 그걸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맞아가지고 네.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경기도지사직도 날라가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었죠. 그 당시 재판부에 했다. 저 대법원에 했다면서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위헌 법률에 대해서 문제 삼을 거다라고 글도 쓰고 맞아요. 방송도 했잖아요. 예, 그게 그거예요. 이런 전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꼼수인데도 또 할 거다라고 해서 경고를 해놓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을 때 갑자기 아무런 지적도 없이 그게 툭 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그냥 절차 하나 진행돼 이렇게 생각할까봐 네. 꼼수라는 걸 미리 이제 지적을 해놓은 거예요. 그렇죠. 이제 김빼기용으로. 네, 그래서 맞아요.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이제 뭐 헌법재판소로 그 조항에 대한 심판 여부가 가면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건이 정지된다는 얘기는 이미 다 설명드렸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왜 꼼수냐면은 그 이전에 경기지사 시절에 또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받았을 때도 네.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그때도 했었어요. 나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다. 그럼 처벌 조항을 날려. 그럼 처벌을 안 받잖아요. 그렇죠. 그때도 했는데 네, 어떻게 됐죠? 법원에서 기각했어요. 그때도. 그때 그러니까 그 권순일이 있었던 그 대법원에서 기각을 한 거예요? 그렇죠. 오. 그때도 이거는 합헌이다. 그러니까 합헌이다. 헌법재판소로 보내가지고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어요. 그랬군요. 이미 자기가 한번 했어요. 근데 이번에 재판을 정지시키려면 뭐든지 할 것 같아서 또 할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지적해 놓은 건 꼼수 못 쓰게 하려고. 예. 근데 이게 그때도 이랬었어요. 그 행위라는 조항이 불분명하다.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뭐 행복추구권이나 공무담임권이나 이런 걸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게 첫 번째로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거 방송 지금 인터넷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. 인터넷에 형법 이렇게 찾아가지고 조문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. 한 줄 건너 한 줄씩 다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.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, 뭐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한다. 왜냐하면 뭐든지 다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라는 단어는 모든 법에 빠지지 않고 다 등장해요. 네. 근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서 그 행위라는 단어가 모호하니까 위헌이다라고 하면 다른 법도 다 무너져요. 네.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때도 처벌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규정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는 입법 기술상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처벌을 했던 여러 판례에 의해서 이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다. 그러므로 이거를 원론으로 돌아가 가지고 모호하다라고 해 가지고 위헌이라는 건 그냥 네 주장에 불과하고 판례 사례가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 전혀 위헌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미 여러 차례 심판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공직선거법상 그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그거가 안 되니까 이제 헌법 소원이라는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건이 또 그 헌재에 헌법 소원을 낸 거 있어요. 그것도 다 기각됐죠. 그렇죠. 다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. 헌재에서도 이거는 위헌성이 전혀 없다라고 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법률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실 게 그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건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헌재에 보내는 거예요. 그럼 이때 재판이 정지돼요. 그럼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주장할 법원이 헌재로 가서 심판할 기회를 박탈했네 어쩌네 막 여론전 펼치면서 법원을 압박할까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재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잖아요. 그러면은 자기가 헌법 소원으로 제기할 수 있어요. 네, 헌법 소원으로. 그래서 헌재로 갈 수 있어요. 예. 여기서의 극명한 차이점은 뭐냐? 법원이 받아들여주면 재판이 정지돼요. 정지되는데. 근데 헌법 소원으로 가면 재판이 정지되지 않아요. 재판은 그냥 진행된다. 그렇죠. 그러니까
이재명 대표는 그거에 대한 위헌성을 다툴 수 있어요. 아. 재판을 정지시키지 않고. 그러니까 음. 제가 한 얘기는 그렇게 다투고 싶으면 헌법 소원으로 헌법소원 하라. 하라는 거예요. 권리 박탈되지 않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재판 정지시키려는 꼼수 아니면은 그냥 헌법 소원 하세요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꼼수가 등장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라는 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네. 거지. 여태까지 첫 번째로 위헌성 없어요. 헌재에서도 합헌이랬어요. 네. 대법원에서도 재청 신청 받아들이지 않았어요. 음. 대법원 판결로도 이거는 확립돼 있기 때문에 위헌성이 제거돼 있다. 위헌성 없다. 그래서 재청 신청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. 그럼 세 번째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헌재에 가서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냐? 아니에요. 아, 아니죠. 헌법 소원으로 갈 수 있어요. 헌법소원 갈 수 있어요. 다 완비돼 있어요. 어. 그러니까 여론전 펼치라고 할 때 여러분들도 그거 아니야. 택도 없어. 결국은 재판 정지시키려는 목적이지 할 거 다 할 수 있어. 네. 여태까지 다 판단 받았어라고 얘기해 주시면 딱 맞아요. 그래서요. 이거 우리 구 변호사께서 굉장히 그 빨리 그 잘 지적하고 이 긴 빼기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런 것처럼요. 이걸 가지고 여론상으로 완전히 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게 왜 말이 안 되는지 과거의 사례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헌재에서 판단을 받고 싶으면은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수단이 또 있는데 굳이 재판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? 그렇죠. 너는 진짜 그 위헌성을 그 확인받고 싶은 게 아니라 재판 정지가 네 목적 아니냐?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요. 틈만 나면 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가 되는가? 그러니까 요번에 그 위증교사 무죄 때린 그 김동연과 같은 그런 재판부가 혹시라도 걸릴까봐 좀 걱정이 되는 건데, 근데 설령 그런 재판부로 이게 배당이 되더라도 이 여론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. 그렇죠. 그거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줘하고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보낸다면 그건 이재명 무죄, 차라리 이재명 무죄라고 하는 게 낫지. 맞아요. 비겁한 거죠. 비겁한 거죠.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나 내 손에 피 안 묻히고서 이 정치권의 영향을 내가 그대로 받아주는 식이 되는 거 아닐까? 그러니까 판사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 김빼기용으로 경고성으로 네, 미리 이렇게 다 그렇죠. 지적을 해놓은 거예요.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판결 선고는 내가 하는 거지만 헌재로 갔다 오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런 결정을 회유하기 위해 가지고 그 개정 논의를 띄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이거 위헌성 있으니까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이렇게 했는데 법원 네가 왜 헌재도 못 가게 만들어? 이제 이렇게 압박을 넣을까 봐. 그렇죠. 그래서 법관도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선례들을 다 조목조목 언급을 하는 것이고 미리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론이 속으면 안 돼요. 여러분들이 속으면 아니 그냥 뭐 헌재 가서 그거 한번 받고 온다는데 그거 뭐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가면 안 돼. 재판을 정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. 그렇죠. 따로 헌재 갈 수 있어요.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. 예. 아주 우리 구자능 변호사님께서 쌈박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.